신유의 시사탕탕 오늘도 오늘 하루를 여러분께 깨끗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네 분 나와 계신데요. 백성문 변호사, 문화일보 황성준 논설위원, 한양대학교 고용신 특임교수,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수석연구위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뭐 사드 도입 결정을 지난 금요일이었던가요? 예. 그때 이제 결정이 됐는데 북한이 오늘 공식 반응을 내놨어요. 예. 근데 뭐 이렇게 막 극렬히 반대할 거면 좀 빨리 하지. 왜 이렇게 늦었다고 보세요, 일단? 뭐 일단은 공식적인 반응을 나오는 것이 보통 이렇게 한 주가 시작하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고. 혹시 이 사람들도 우리 언론의 생리를 봐가지고 이렇게 기다렸다는지 모르겠네요. 네. 예, 뭐 SLBM 발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최초의 반응은 그걸로 가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에 반응을 내놓은 것이 보면 포병대에서 반응을 내놨다는 게 약간 좀 독특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전략 무기 체계, 그러니까 예. 북한이 갖고 있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체계인데 예. 그러면 이제 당연히 북한을 미사일을 갖고 있는 곳에서 예. 그러니까 전략군에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포병대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이 포병은 결국 장거리 우리 얘기하는 장사정포, 그다음에 방사포를 운영을 합니다. 소위 사드가 막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그 무기 체계를 운영하는데요.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드가 있어도 우리는 장사정포나 방사포 가지고 너희를 충분히 괴롭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아니 뭐 지금 말씀을 잘해주신 것처럼요. 이거 뭐 좀 사드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갖고 와야 한 포대가 48발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유력한 핵탄두는 막을지 모르지만 결국 자기네들의 그 재래적인 그 방사포라든지 장거리 포를 쐈을 때는 못 막는다. 그리고 너네들 얼마든지 혼자일 수 있다. 이런 협박이라고 생각을 되고요. 아하. 예. 또 이제 따라서 이제 만약에 이제 도발을 한다면 전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계속되는 그 미사일 실험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예. SLBM을 갖다가 계속 고도함으로써 결국은 너네들 사드 체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걸 과시할 거고, 두 번째, 국지전적인 소규모 도발을 한다면 아마 이런 포사격에 의한 도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되는 게 최근에 이제 갈도, 바로 이제 연평도 북쪽에 있는 원래 무인도였는데요. 걷다가 방사포를 갖다가 6문을 갖다 놨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북한의 군사교리하고는 굉장히 안 맞는 거거든요. 북한의 군사교리는 이 방사포를 갖다가 군단포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단에서 보유해갖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한 개 6문이면 이제 중대 정도인데 중대 정도를 띄워나가고 별도로 배치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교리와도 어긋나는데 이거를 왜 했냐면 아마 서해안에서 그런 포사격으로 도발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서해 5도, 연평도라든지 이쪽이요. 어허.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제 122mm 포를 갖다 놨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군단급 포 같은 경우는 240mm 포의 경우고요. 122mm 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연평도 공격을 그걸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북한이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보여주는 대로 공격을 안 합니다. 되려 그 앞에 갈도에 갖다 놓은 것은 이 눈속임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뒤에서 공격을 할 것이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근데 중요한 건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요? 예를 들어서 공격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공격하기 제일 좋은 지역 중에 하나가 누차 말씀하셨다시피 NLL 지역이 제일 공격하기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생각하는 것이 NLL 지역이 위험하니까 이쪽을 대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늘상 북한이 공격하는 방식은 우리가 예상하고 바라보는 데는 공격 안 합니다. 절대. 지난번에 봐도 그렇게 NLL 쪽이 위험하다 했지만은 실제 작년 8월에 어디를 도발했습니까? 목함지를 도발하지 않았습니까? 이 북한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뭐라고 그럴까요? 무기 중에 하나는 엄청나게 큰 미사일을 갖고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는지 창의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이 북한이 가진 가장 위험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사드 하나만 갖다 놔도 이걸 갖다 놓은 거 가지고 국내 안에서 막 여론이 들끓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공격을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갖고 있다. 예. 이게 가장 북한의 힘이라고 하겠죠. 근데 북한이 이렇게 반발하는 거 보면 사드가 그래도 북한한테 분명히 위협이 된다는 걸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신들이 이제 미국을 협박하고 그런 것이요. 선제 공격으로 이제 주한미군을 무력화시키고 심지어는 주한미군 증원군을 막을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큰 소리를 쳐왔는데요. 네. 뭐 사드로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론이 있지만 상당히 그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그런 북한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이 했던 공갈, 협박에
한국과 한미연합군이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약간 당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회에 좀 더 강하게 해갖고 이것을 갖다가 보다 강한 식으로 협박을 하지만 밀린다 이런 위기의식 같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되려 이렇게 사드가 배치가 돼서 소위 이제 중국이 그 미국과 좀 더 갈등이 좀 더 생기고 예. 한국이 분리되고 이런 상황들을 북한은 이용을 하자 되려 이렇게 미사일을 더 쏘고 이럴 때야말로 더 쏘고 해서 그야말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만들어 놓고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오자 이런 생각이 분명히 그런 계산들이 속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과연 어떻게 이 차단을 할 것이냐,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 결국 이 사드 들여놓는 것은 뭐 사드 갖다 놓는다고 해서 정말 다 맞겠습니까? 그거보다는 결국 강한 스테이트먼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의 핵이 갖고 있는 정권이 있는 한 이 동북아에서 소위 중국이 원하고 러시아가 원하는 식의 평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요. 저는 과연 공산주의라서 살아있느냐, 독재 정치라서 살아있느냐 그게 아니라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를 필요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뭐 대놓고 있진 않지만 어쨌거나 조용하게 이런 것들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고 아니 북한이 왜 생겨났습니까? 스탈린이 그 북한이라는 존재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완충지대를 필요했기 때문에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국제정치적인 흐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드 배치가 예. 단순히 어떤 뭐 이렇게 한반도 내에 예. 미사일을 갖다 놓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동북아 국제정치에 우리가 스스로 뭔가 출사표를 던진 그런 행위 정도의 아하. 굉장히 강한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예. 그렇게 정부가 치밀한 계산과 준비하에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으면 그보다 더 안심할 일은 없겠는데 지금 8일 날 사드 배치에 대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5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은 지금 검토하는 중이다, 협의 중이다. 그렇게 오고 3일 만에 어떻게 보면은 급작스럽게, 졸속스럽게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또 사드 배치의 가장 핵심적인 국무위원, 장관이라고 할 분은 그 시간에, 발표하는 시간에 지금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고 교수님 저는 그 얘기는 이제, 예. 저는 좀 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 뭐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은 있고 예. 또 그것이 일정 부분 어떤 정쟁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라든가 또 뭐 무력화에 그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하지만 과연 시기적으로 적정한가 또 그것이 국내에서도 예. 어느 정도 국민적 설득이라든가 아하. 합의의 과정을 예. 거치한단 말이에요. 정치권과.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좀 성급하게 아하. 졸속하게 결정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 예. 본다면은 북한에 대해서 지금 북핵 압박을 아주 고도로 강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계가. 예.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사드 문제로 해서 북한과 손을 잡을 경우 그 압박의 강도가 떨어지게 되고 북한은 가만히 앉아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이런 결과도 예.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과연 정부가 그럴 만한 신뢰성을 국민들한테 주고 있느냐고 볼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논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 사드 국내 배치가 발표된 지난 8일 오전이었죠.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윤병세 장관 해명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발표 시점에 장관이 백화점 양복점에 있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배치 발표를 몰라서 그랬었나요? 넘어져가지고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을 입으면서 이 바지가 찢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수선을 해야 되는 그런 걸 이제 짬을 찾고 있다가 이미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정상 통일도 어렵고 중화도 어렵고 이번 주에는 이제 국회가 계속 있고 이어서 이제 제가 아세안 정상회의에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상 이제 금요일날 오전 그 시점이 이제 저로서는 이제 눈에 안 띄게 편하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은 제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아주 알뜰하게 사십니다. 이 찢어진 바지를 또 수선도 해 입으시고, 예, 참 가슴이 참 찡하고 아주, 예, 우리 같이 99%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주 기감이 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사실 윤병세 장관 지금 일단 이 사드 배치 관련해서는 국방부 관할이니까 뭐 외교부가 크게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대사를 초치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이.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좀 다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동북아 정세를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있어서 이날 11시에 사드 배치한다고 발표하고 11시 50분에 중국에서 바로 논평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외교부 수장이라면 당연히 현재 있었어야 되는 거고 네. 그 시간에 한가로이 바지를 수선하거나 바지를 구입한다는 거, 뭐 그 전에 아무리 뭐 넘어져서 바지가 찢어졌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정말 이렇게 국가의 굉장히 중대한 사건을 논의해야 될 상황이면 가족이나 다른 분한테 부탁해도 되잖아요. 그건 예, 예. 굉장히 그것도 당연히 손수하시는 것도 아주 또 예, 그러니까 보기가- 제가 네. 뭐 유변사 장관을 변호해주고자 하는 말이 네. 아니라 저는 여기서 보는 게 정부 기관 간의 소통 부재를 봅니다. 이게 음. 뭐냐 하면은요, 네. 원래 이 언론 발표는 오후 3시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예. 오후 3시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일종의 석간 매체들의 그런 매체들을 감안을 해서 11시로 당겨졌습니다. 이 시간대가. 석가 매체 아, 전설도 계시네. 예. 11시로 당겨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당겨졌으면은 이 당겨진 것을 국방부에서 곧바로 외교부 같은 데도 좀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전혀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가 있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마 그 공유가 안 됐다는 얘기를 못 하고, 사실 제가 만약에 저런 상황이 됐으면 저는 이런 공유를 못 받아가지고 했습니다라고 변명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게 변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국가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되려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교부와 국방부 간에 서로 그렇게 긴밀하게 움직이지 예. 않았다는 점. 외교 국방부 정도가 아니고요. 예. 그 이전에 2일부터 5일까지 프랭크 로스 미 국무차관, 이 군축 담당 국무차관이 와서 이 청와대 외교 라인들을 다 면담했다는 얘기가 지금 야당 의원의 입에서 나오고 있고, 국무부 그 서면 브리핑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적어도 청와대가 이 가장 국익과 관련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런 중요한 문제에 컨트롤 타워를 하는 게 당연하고, 그렇다 한다면 거기에 관련되는 외교부, 이 양반이 뭐 국방부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사드 배치를 어디다 하고 어떻게 할 거냐는 국방부 소관이지만, 이 부분은 외교, 국제 정세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사드 외교, 문제는 외교 국방 통일이 통일이 뭐 다 관련된 관련된 거니까요. 부서기, 네. 관련된 부처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예. 협치가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야당만 협치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 기관들끼리. 여권 내에서, 예. 정부 내에서 지금 예. 협치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더군다나 아니 외교부 장관이 왜 근무 시간에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중대한, 예를 들면 하나의 기업으로 보십시다. 어떤 기업의 사활과 관련 문제를 결정하는 시간에 거기에 있는 중요한 임원이 백화점 가서 쇼핑했다가 뭐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그날로 면직이죠. 퇴직, 네. 당장 사표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그거 좀 갔다 왔는데 그게 좀 잘못된 것 예. 같습니다 하는 정도 인식을 지금 갖고 있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우라통이 터질 일이죠. 네. 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오해를 살 만한 소지가 있었다는데 무슨 오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후에 설령 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그날 하루는 좀 자제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결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